가파른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아파트 시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금리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연말 연초로 가게 되면은 금리 하락에 대한 명분들이 생긴다. 그리고 지표들, 소비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악화된다고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11개월 전부터 올해 초부터죠. 쭉 계속 말씀드렸고 여러 건의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미분양 주택수 해서 지금 이제 미분양 주택수는 지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세를 꼭지를 쳤어요. 아파트 시세가. 그럼 미분양은 어떻습니까? 이게 수준 어떻게? 후행적으로 나타납니다. 후행. 그래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최고치를 찍고 난 이후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분양 건수는 이제 증가를 최대치로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도 아파트 시세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경매 건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어떻습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경매 건수가 최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을 저는 이제 예언가가 아닙니다.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에요. 자, 파동을 어떻게 이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파동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다시 저한테 미쳤느니 경제 공부를 해라느니 또 이렇게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막 떠든다. 구독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025년입니다.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큰 변화. 이 변화는 어느 정도의 큰 변화가 나타나냐면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뀝니다. 국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큰 어떤 기회가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사람 경우는 무일푼에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빚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자산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요. 바뀜이 된다. 손바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연결되면서 2027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나타나는 것이 저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화폐. 자, 이것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동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생명, 비트코인이죠. 이거를 제가 줄곧 4년이라고 했습니다. 4년. 어떤 사람들은 내가 2년 후에다, 3년 후에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었던 그리고 이전에 지금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4년 후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2026년이죠. 26년. 2022년도 9월 달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2026년 정도에는 새로운 화폐로 등장으로 해서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뀌는 이제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기회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일생일대의 이제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큰 아마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되지 않는 부자가 되는 큰 기회다. 자, 이런 부분을 지금 미리 또 파동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게 되면은 현재도 구독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는 방송이죠. 그래서 제 모태는 뭡니까? 모태가 저는 예측하는 방송이라 했습니다. 예측하고 분석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끊임없이 한 100가지 정도의 예측을 계속했습니다. 다 맞았죠. 이제 뭡니까? 엑스포 하나가 이것이 이제 예측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실망을 하고 있고, 자, 엑스포는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파동이라든가 이런 거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표 선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부분들 2025년에서 2027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뀐다. 인구 변화까지도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대한민국의 1위 도시도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뀝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구독자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뭐 유료 회원 정도에서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수를 보시게 되면은 자, 미분양 주택수는 사실 어떻습니까? 1년 후라고 했죠. 최고치를 찍고 나서 1년 후가 지금 최고치 이제 미분양 주택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왜 그렇죠? 네, 이 수급이 안 맞아요. 수급. 그러니까 시세는 최고치를 찍었지만 어떻게 된다? 네, 물량이 안 됩니다. 공급 물량이 계속 줄기 때문이죠. 올해도 공급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최저치로 줄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 주택수를 감소시키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을 완전히 제거시키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가와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네, 이제는 신고가와 미분양이 공존하는 시대가 된다.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내려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작년 초부터 다 말씀드렸다.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야 된다. 양극화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경매 건수를 보시게 되면 진행 건수뿐만 아니고 여기 낙찰가율, 낙찰률 마찬가지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최고치를 찍는 것이 언제냐? 최고가를 아파트 시세가 최고가를 찍고 난 이후 이제 하락하게 됐죠. 1년에서 2년 사이에 경매 건수 뭐 2년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물들 하락하는 이런 시세에 있어서의 막 숨고르기 정도로 보면 되고,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자, 이 아파트 시세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매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시세는 영원히 상승하거나 영원히 하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 건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해서 앞으로의 아파트 시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수들. 당연한 거죠. 최고가를 찍었으니까 어떻게 돼? 1년에서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돼? 경매 건수는 당연히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세가 뭐 더블 딥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2007년, 2008년은 서브프라임 사태죠. 모기지 사태. 그때 터지고 나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것이 동일하게 항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아요. 시세란 것은.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당시에는 2008년까지 2007년까지는 서울 강남의 시세만 올랐죠. 강남. 그런데 이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블세븐 지역하고 강남이 시세를 하락을 주도했지만 나머지 지방 아파트들은 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편적인 단면적인 구조만 우리가 아파트 시세를 볼 수는 없다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양면적입니다. 네, 자산 시장은 항상 양면적이라는 부분들,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양극화가 주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극화의 주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2025년에서 2027년은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그랬죠. 자, 이것들이 이제 패러다임 바뀐다. 그러면서 2027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바뀌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욕 엄청 달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11월입니다. 작년이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거를 정답지를 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1월부터 어떻게 된다? 예, 1월. 네, 1월부터 이것이 수급 지수, 매매 체결 지수가 다 상승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KBC 시세 기준으로 어떻게 됐다고 했죠? 3월부터라고 했죠. 이때 여러분들 구독자 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친놈이라 그러고 말이 되냐 그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1월부터 시세가 오르냐. KB 시세 기준으로 3월부터 언제 오르냐. 여러분들 제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올려놓았던 영상을 보시면은 전부 욕밖에 없습니다. 전부 욕.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네, 그런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죠? 네, 수급 지수는 100으로 넘어가 버렸고, 네, 그리고 체결 지수는 어떻습니까? 매매 지수, 네, 매매 지수는 0으로 갔습니다. 0으로 도달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한 1년 정도는 지속된다고 그랬죠. 1년 정도.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자체가 의미 없는 시대가 된다. 더블 딥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 유튜브 나오시는 분들,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 과거 사례를 여기 연결시켜 버립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과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산 시장이 어려운 거는 뭐 때문이죠? 부동산이 어려운 건 뭐예요? 시점이 뭡니까? 시점이 어떻게 돼? 미래죠, 미래.
미래 시점인데 투자는 현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자, 자산시장의 투자란 것은 미래 시점을 놓고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과거의 시점을 놓고 이걸 매매를 투자를 보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틀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죠? 저는 항상 미래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미친놈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욕밖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제 인플레 둔화가 뚜렷해진다고 했죠.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네, 이거를 뚜렷해진다고 했습니다. 내년 연초.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전부 욕만 날렸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인플레가 지금 유가도 더 전쟁 때문에 올라갈 건데 다 이렇습니다. 패턴이 다 이래요. 구독자가 늘 수 있는 방송이 아니다. 그래서 미유럽 이르면은 1분기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예측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3월 가능. 이거는 뉴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다고 그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언제부터 방송을 했습니까? 네, 11개월 전이죠. 금리 인하 3월 달. 인플레 정점 지나고 이제 3월 달에 된다 그러고 다 3월 달입니다. 3월 달. 밑으로 내려봐도 마찬가지요.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고 다 그랬어요. 금리 인하 빨라진다. 전쟁이 되고 나서. 네. 그리고 3월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 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일이죠. 변화일. 자, 내년 3월이 변화일이라는 겁니다. 변화일. 3월이 왜 중요한가? 이 8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전부 욕만 달렸습니다. 경제 공부를 해라면서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짓거리냐. 그러나 뉴스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네, 3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3월에 가능하다, 이르면 3월에 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뉴스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욕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연준에 3월이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떤 가능성? 6월 달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6월. 그러니까 3월 아니면 6월이라는 겁니다. 6월 달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반기는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이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3월이든 6월이든 변화일이 어느 정도 딱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죠. 저는 변화일을 중요시하고 대등수치, 파동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중 실세금리입니다. 실세.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있을 거예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뭡니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무엇이다? 재할인입니다. 재할인. 재할인율이죠. 그럼 시중은행과 여러분들 소비자, 대출자 이것은 뭡니까? 주담대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뭡니까? 실세금리입니다. 실세금리.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준금리가 아니고 실세금리라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죠? 미국 국채수익률 보시면 10년물입니다. 10년물 본드.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예요. 근데 시중 실세금리, 미국 채권금리를 보시면 4.2입니다. 밑돌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5% 위에서는 제가 국채금리를 국채를 무조건 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다. 전부 다 욕만 달렸습니다. 욕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최고가 찍었습니다. 이 3일 정도 머물렀죠. 제가 사라고 할 때, 팔라고 할 때는 무조건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해라고 했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최고가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전고점 한번 돌파하고 작년 9월 때까지 하락한다고 했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계좌 없애라고 했죠. 삼성전자 최고가 찍는 날 10만 원 돌파 절대 못한다. 9만 원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쌍봉을 찍고 나서 살짝 돌파된다고 해서 무너진다고 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라고 할 때는 해야 된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8천만 원. 3,500만 원, 8천만 원, 그 다음에 3,500원 무너진다. 그 다음에는 시세가 안 나온다. 이거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5%는 무조건 채권을 사야 되는 인생 일대의 기회라고 말씀드렸고, 자, 한국의 금리를 보시면 또 특이합니다.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3.5예요. 시중 실세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년물 폰드를 보시면은 기준금리보다 높아요. 미국은 반대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인데 국채금리 10년물을 보시면 4.2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네, 특이하게 반대죠. 한국은 3.5입니다. 기준금리가.
국채금리 3.5, 국채금리는 3.5를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다? 자, 이거는 3%를 언제 밑도느냐는 겁니다. 3% 국채금리가. 미국도 4%를 언제 깨고 내려가느냐? 이건 무조건 깨고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2025년부터 2027년에는 큰 위기와 그 다음에 기회가 공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부자가 바뀌어버려요. 수백억대 부자가 여러분들 지금의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요. 2025년에서 2027년을 거치고 2027년 이후에는 지금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수백억대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기회가 기회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맨날 미풍선생 방송 욕하는 사람들, 구독자 나간 사람들이 이 부자 못 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거 제로금리 간다고 했죠. 그리고 2026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화폐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화폐. 자,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 보시고, 이때 비트코인은 뭐라고 했죠? 4년 후. 저는 무조건 4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0원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지금 다 이거를 썰을 다 풀게 되면은 구독자 그나마 5만 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째. 구독자 다 떨어진다. 그래서 더 이상 또 욕만 달리게 되면은 또 구독자 그 욕을 보고 구독자 다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는 이 방송이 되겠다. 그래서 제 모토는 무엇이다? 오로지 예측입니다. 오로지 예측. 지난 거 얘기 경매 건수 보여주면서 지난 과거 얘기 들먹이면서 이런 저질스러운 방송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미래를 또 한번 예측하고 그 미래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회가 열린다. 주가뿐만 아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국채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위기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법들, 주식은 왜 그때 그때 마찬가지로 21년도 최고차 찍을 때 왜 주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계좌를 다 없애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동에 따른 실행을 할 수 있었다. 근데 대부분의 실행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미친놈 소리 방송만 듣고 욕만 달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다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